내용 일치와 연관된 거이긴 한데 토마스 에디슨 failed 10,000 times. 토마스 에디슨이 실패를 했어. 자, 몇 번 실패했냐? 10,000 times. 그러니까 이제 times 하면 이제 횟수나 배수를 나타내게 되지. 횟수를 나타내가지고 번, 배수면은 몇 배지. 그러니까 times는 몇 번이거나 몇 배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만 번이 되겠지. 만 번씩이나 실패를 했다는 얘기야. 토마스 에디슨이 만 번씩이나 언제까지? 그럼 이제 언제까지 만 번?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언제까지 만 번을 실패했냐?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가 이제 그 until like a bolt of lightning, the solution to the challenge of the incandescent light bulb hit. 이때까지지, 이때까지. 뭐 할 때까지냐면 뭐 할 때까지인데 like 전치사로 해가지고 이제 비유가 들어갔어. like 뭐뭐처럼 그러니까 비유지 이제 지금 마치 무엇처럼이냐면 bolt of lightning이야. light는 빛이고 en 붙이면은 동사가 되잖아. 빛을 비추다. ing이 붙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분사나 아니면 이제 동명사가 되겠지. 여기서는 of lightning이니까 동명사가 되겠지. 그럼 뭐냐? 빛을 막 확 순간적으로 비춰주는 거. 그게 뭐야? 번개, lightning. 번개의 볼트처럼 볼트는 번쩍 번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번개가 번쩍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야. 번개가 번쩍하듯이 비유를 한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탁 번개가 번쩍하듯이 그 해결책 그럼 무엇에 대한 해결책이냐면은 to 뭐뭐에 대한이지. Challenge of the incandescent light bulb. 이렇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야. challenge는 어떤 그 도전, 어려움 그런 거고 incandescent라는 거는 이제 light bulb니까 이게 전기 그 벌브는 동그랗게 생긴 거를 벌브라고 하잖아요. 국은 이런 거.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 그래서 incandescent는 이제 백열 그래서 백열 전구가 되겠어. 백열 incandescent. 이게 incandescent는 사실 뭐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이제 백열 전구로 말해. 그러니까 이제 하얀색 백이고 열이 나는 거야 말 그대로. 투명한 거 캔드라는 게 이제 캔디드 그러니까 이게 캔디드라는 게 뭔가 솔직하고 투명하고 하얀색이고 이런 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 캔드가 뭐냐면은 캔디드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솔직한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캔디드, 솔직한. 솔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겉모습과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투명한이라는 뜻이야. 투명한이고 또 보통 색깔이나 이런 걸로 말하면은 이제 뭔가 다른 그 뭐 흰색이라는 뜻이야. 이런 의미가 돼. 캔디드라는 게 솔직하다. 이런 뜻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캔디데이트라는 게 있지. 캔디데이트가 뭐야? 이제. 캔디데이트 그럼 뭐가 돼? 후보자. 그럼 옛날에 이제 그 고대 로마 시대 이런 때 이제 후보자들을 이제 말하자면 그 후보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왔냐면은 하얀색 옷을 입고 나왔어. 옛날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원로들이나 이런 사람이 흰색 옷 입고 있잖아.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출마를 해. 그래서 캔디데이트 흰색 옷을 입은 사람 그런 뜻이야. 이렇게 흰색이 투명한. 그러면 이제 캔디드가 이제 하얀색이잖아. 그래서 백이야 백. 그리고 그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 열이 무진장 많이 나. 뜨거워.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가 와가지고 빛 에너지로도 만들어지면서 또 열 에너지로도 엄청 소모가 많이 돼. 그래서 이제 그 전기 소모가 많아. 백열 전구가. 형광등에 비해서. 형광등은 덜 뜨겁지. 형광등은 형광 물질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흐르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 안에서 왔다 갔다. 근데 얘는 이제 필라멘트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뭐 필라멘트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뜨거우니까 얘가 자꾸 필라멘트가 이제 끊어지고. 자, 아무튼 옛날에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백열 전구에 대한 그 도전, 백열 전구를 만들겠다라는 그, 챌린지, 도전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있어?
마치 번개가 섬뜩 이렇게 이렇게 때리듯이 그를 때렸다는 얘기야. 이 해결책이 그를 갑자기 때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떠올랐다는 얘기지. 히시라는 이런 그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를 때까지 이때까지 10,000번씩이나 실패를 했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자, 이렇게 10,000번씩이나 실패를 했어. 그런데 자, 이것 때문에 그가 이제 뭐 했냐면은 세상을 어떻게 했어? transform 형태를 바꿨지. 그러니까 바꾸는 거가 뭐야? 변이지. 형태니까 변형했다. 이런 얘기지. 이것 때문에. 자, 이것은 뭘 가르쳐 그러면? 디스가 가르치는 말은 뭐야? 해결책. 이 백열전구에 대한 해결책이지. 자, 이 해결책 때문에 그가 이제 세상을 바꿨어. 이때부터 이제 전기 불빛을 사용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변화를 이렇게 이제 가져왔다라는 거지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로사 파크스라고 있는 또 역시 이제 또 유명한 사람인데, 자, 로사 파크스라는 사람은 had no idea, 어떤 생각이 없었다, had no idea, 몰랐다 이런 얘기지. had no idea. 그다음에 이제 구일 경우에는 of 구를 써주게 돼 있고, 이제 절이면은 대타고 절로 써주지. 그래서 of 이야 또는 대디아에 대해서 몰랐다. 자, 뭘 몰랐냐면 choosing to resist her conditioning. 자기 자신의 그 컨디셔닝이니까 조건, 자기의 조건에 대해서 저항하기로 선택하는 것. 절이와야 되니까 이제 동명사지, 이제 주어 선택하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가 조건 지어진 거를 부연 설명한 거지. 자기가 어떤 조건에 지금 처해 있냐면 racial prejudice, 인종적인 편견이라는 injustice니까 어떤 부정의, 불의, 인종적 편견이라는 이런 불의. 자, 이게 지금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기로 선택한 거지. 그리고 risking, 또 모험을 무릅쓰기로 한 거지. imprisonment니까 prison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 감금, 그 다음에 beating이면은 이제 beat는 때리는 거니까 폭행, 그리고 심지어는 worse니까 더 그 감금과 폭행 또는 더 worse 이런 거지. 세 가지를 병렬한 거야. 감금, 폭행 또는 그보다 더 나쁜 거를 갖다가 리스크 하기로 하는 거지. 리스크 하는 거. 감수하기로 하는 거지. 자,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가 이제 choosing과 risking 이 둘을 합친 거가 주어가 된 거야. 이제 이렇게. 인종적인 편견에 저항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금, 폭행 또는 더 그 이상의 것들을 감수하는 것. 이렇게 A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이게 돼서 이게 주어가 됐지 이제 주어가 됐어요. 주어. 자, 이것이 주어고 would spark니까 spark는 불꽃을 튀기는 거죠. 이제 불꽃을 일으키는 거. 어떤 혁명의 불꽃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겠지. 데디아라는 사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어떤 혁명의 불꽃을 일으킬 것이다. 자, 어떤 혁명이냐면은 이제 데디아와 같은 그런 혁명이 되겠지. That would transform,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 관계 대명사고, would transform history, 그럼 역사를 변형시키게 되는 이런 얘기지. For all men and women, 그러니까 모든 남녀를 위한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race,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남녀를 위한 위해서 역사를 변형시키게 되는 그런 혁명이지. 역사를 변형시키게 되는 그런 혁명에다가 스파크, 어떤 불꽃을 당길 것이다. 불꽃을 일으킬 것이다. 자,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로사 파크스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로사 파크는 자기가 이제 그 인종적인 불의에 저항한 거, 근데 그 자동차에서 이제 승용차 탄 거, 승용차가 아니라 버스에서 이제 자리 비켜주라고 하니까 그냥 안 비켜준 거지. 백인한테 비켜주라고 하니까 안 비켜주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보이콧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시민혁명으로 이제 마틴 루터 킹의 연설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시민혁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파크를 불러일으킨 거야. 스파크. 미국의 이제 시민혁명에 나중에 이제 이런 그 불꽃을 당기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자, 이거 알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자기는 그 인저스티스에 저항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그 미국의 시민혁명에 불꽃을 당기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왜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는 뭐 하기로 선택했냐면, leave her position. 그러니까 leave 떠나는 거지. 자기의 그 일자리를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야. educating the privileged classes of India. 그러니까 뭐 하는 일자리냐. educating 분사니까 이제 명사를 꾸며주게 되겠지. 인도의 privilege 특권 계층이지. 인도의 특권 계층을 교육하는 자신의 그 일자리지. 인도의 이제 특권 계층을 교육하는 자신의 일자리를 떠나기로 선택했을 때, 특권 계층 가르치면 이제 편하고 뭐 돈도 많이 받고 이랬겠지 이제. 근데 이걸 떠났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해 떠났냐? 그러면 인어를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 돌보기 위해서. 잊혀지고 가난한 사람들. 더 형용사하게 되면은 명사가 된다고요. 사람이 복수가 근데 대부분 가난하고 잊혀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다 이거야. 뭐라고 생각했냐? 대디하라고 생각한 거야. 저 수녀님 미쳤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지. 왜 그 좋은 일자리를 놔두고 그만두고 왜 이렇게 아프리카로 가냐 이거야. 자, at the time 그 당시에 마더 테레사는 had no idea. 역시 몰랐다. 자, 아까는 이제 had no idea. 그 다음에 절이 나왔지. 그래서 대절로 돼 있고 이번에는 이제 구로 돼 있잖아. 아까 이미 설명했지. 그래서 구일 때는 of 명사 이렇게 된다겠어. have no idea. 그러니까 don't know란 얘기야. have no idea는 don't know. didn't know. 몰랐다. 글로벌 임팩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거지. 자, 어떤 영향이냐 뒤에서 또 관계사절로 꾸며주게 되겠지. 이 결정이 주어고 would have가 동사고 이제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on the world. 그래서 목적어가 대수로 간 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지. 이 결정이 이 세상에 끼치게 되는 그 글로벌 임팩트, 이 세계적인 어떤 영향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이 행동이 이제 무슨 뭐 세계에 이런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거는 알지 못했다. 자, 마더 테레사 얘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인슈타인을 얘기하고 있어. 아인슈타인은 받았어. 해결책을 이제 받았다. 뭐에 대한 해결책이나 그의 그 theory of relativity니까 이제 상대적인 거, 상대성 이론에 관한 해결책을 받았다라는 거지. 뭐 받았으면 뭐 누가 준 건 아니고 자기가 얻어낸 거지. 이제 얻어낸 거지만 이제 그 해결책을 얻게 됐다는 뜻이겠지. 뭐 하다가 while dreaming 꿈꾸다가 뭘 꿈꿨냐? 자기가 riding 하고 있는 꿈을 꾼 거야. riding 타고 가고 있는 거야. 뭘 타고 가고 있냐? on이니까 어디 위에 타고 가고 있어. beam of light니까 그 beam이라는 건 이제 선 같은 거야. 선. 이 light는 빛이니까 빛의 선이니까 그럼 뭐 한자로 하면 광선이지. 그러면 그 광선을 자기가 타고 가고 있는 그런 꿈을 꾼 거야. 타고 가고 있는 광선을 자기가 타고 막 가는 꿈꾸다가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해결책을 얻게 됐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 얘기들이 지금 다 그럼 뭐냐? 처음에 에디슨부터 해가지고
이 어떤 중요한 결정, 에디슨, 로사 파크스,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 이제 크게 세 가지. 거기다가 이제 아인슈타인까지는 넷이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 네 명의 사람들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얘기한 건데, 이게 다 뭐라고 했어? 사전에 뭘 준비하고 계획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뭐 하다가 뭐야? 어느 순간에 응? 어느 순간에 뭐가 탁 때리듯이 떠올랐다는 얘기야. 번개가 이제 딱 비추듯이 한번 번개불이 이제 한번 번뜩이듯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거. 그 외에 이제 공통점이 되겠지. 공통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네 사람들의 뭐야? 전부 공통점이 있다 이거야. 공통점 네 사람이. 공통점. 그게 뭐냐? 뭔가 노력을 다 하는 사람들이지. 물론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우연은 아니지. 단순한 우연은 아니고 노력을 하던 중에 노력을 해야지 뭐가 나오는 거니까.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순간적인 어떤 이제 그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순간적인 깨달음? 이런 거지. 순간적인 어떤 깨달음의 순간. 뭐야? 깨달음의 순간. 이게 공통점인 거죠. 공통점. 노력하던 중에 어떤 순간적인 깨달음. 자, 그래서 so to will you receive your aha moment. 여기 이렇게 얘기했지, 이제. 키워드는 이거야. aha moment야. 깨닫는 aha moment. brilliance. brilliance는 번뜩임, 빛남, 이런 거니까. 이렇게 깨닫는, 아하! 하는 그 깨달음의 순간을 너는 갖게 될 거야. 그런 얘기지. 너도 역시 깨달음의 순간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갖게 되는 거냐면, 예기치 않게 갖게 된다는 얘기. 예기치 않게. 그리고 네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얻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 네가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고 이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예기치 않게 네가 뭔가 막 그 순간에 얻어야지 그건 아니고 목표를 향해 가지고 가던 중에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게 어떤 노력이 그 순간에는 노력을 기울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그런 순간을 너도 역시 갖게 될 거야. 이거야. 너도 이런 순간을 갖게 된다. 그래서 동사를 뭐라고 했냐면 이제 get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뭘 썼어? 이렇게 receive라고 했어. receive라는 거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는 거잖아. 누군가가 주는 걸 받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 누가 줘? 그렇지. 그러니까 노력을 하다가 뭔가 그 일종의 계시를 받는 건데 이게 무슨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근데 스스로 노력을 하고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에 그거를 받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노력에서 나오는 거 결과인 거지. 근데 이게 근데 이제 그 순간적인 노력이 들어간 건 아니야.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의도적인 그 발견은 아닌 거라는 얘기. 발견이나 발명 무슨 결정은 아니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receive라는 동사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는 얘기야. 자,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공통점이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처음에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4명이나 이렇게 얘기했잖아. 4명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일반화 예시로 얘기한 뭐야? 예시가 끝날 때 일반화된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일반화된 얘기를 했지. 마지막 문장에 4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일반화된 문장. 너도 예기치 않게 아하하는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의 순간을 갖게 될 거란 얘기지. 근데 이게 뭔 문제예요? 물론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란 얘기지 이제. 자, 그래서 주제는 뭐라고? 마지막에 있어. 마지막에 아하하 모먼트 오브 브릴리언스 예기치 않게 자 이런 거를 갖게 된다. 자 그럼 별점 몇 개? 3개. 3개는 일단 이제 그 이상은 되는 글이지 이제 그러니까 기본으로 3개는 되겠고 근데 여기서 더 많이 주기는 좀 애매해. 그래서 한 3개 반.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야 또.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낼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글이야. 정도 충분히. 그리고 내신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뭐 더 낼 수 있는 문제야. 글이야 글이. 그런 데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이거
내용 일치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이 순서 내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뭐가 먼저고 이런 거를 결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어휘라든지 뭐 이런 정도 이런 거 할 때 그 내신 시험 이제 나올 때 그 모의고사처럼 나와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딱 결정지어서 말하기가 힘든 게 이게 이제 학교와 선생님에 따라 가지고 달라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방향은 뭐냐면 수능처럼 내는 거야. 어차피 고3이기 때문에 수능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좀 이렇게 좀 학생들도 위하고 그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알고 그런 사람은 문제를 그렇게 내 수능형으로 낸다고. 근데 별로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다 알 수가 없잖아, 학교마다. 그래서 그 물어봐,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내냐고 선생님한테. 고3인데 수능형으로 혹시 내시나요? 물어보란 말이야.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지.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야, 문제를 내기 전에. 근데 아무 얘기가 없으면 모르지. 안 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요거는 아마 그렇게 잘 안 낼걸? 그냥 예전처럼 많이 내지. 저 이번에 어떤 단계? 한 분 빼고 다 새로운 쌤이에요. 아, 그럼 전혀 모르겠네. 한 명 빼고. 예전에 보니까 이게 수능형으로 낼 줄 알았더니 요거는 안 그랬고, 그, 제1고는 예전에는 수능형으로 냈었어. 수능형. 근데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물어봐, 한번. 수능으로 낼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런 거가 이제 필요한 거야. 사실 이제 수능형으로 내야지 좋은 거잖아. 어차피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 보자. The major themes of country music are work, freedom, and alienation. 주요 주제, country music의 이제 다루는 주요 주제가 되겠어. 주요 주제는 뭐냐? country music의 주제는 일, 자유, 일과 자유와 후회, alienate. 그래서 낯설게 하기. 이거를 한자로 해서 한 게 소유야. 낯설게 하기. alien이라는 게 낯선 이런 뜻이잖아. 낯선 존재, 외계인이잖아. 그래서 낯설게 하기라고 해. 낯설게 하기. 소유. 그래서 그 컨트리 뮤직의 주제가 일, 자유, 그리고 이런 그 소외 이런 것들이 주제인데. 자, 그럼 절은 끝났는데 컴마 다음에 분사가 나왔으면은 얘는 뭐라는 얘기냐면 결국 절하고 관계 맺어주겠지 얘네 이렇게 이 절과 관계 맺어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관계 맺어주는 관계 맺어주는 분사라고 한다는 얘기죠. 관계 분사. 자, 그러면 뭐 뒤에 이제 절 다음에 나오면 그냥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돼. 자, 주제가 이런데 그런데 이것은 나타났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등접속사 and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컨트리 뮤직은 그런데 그럼 주어는 이제 생략될 수가 있겠고 이 컨트리 뮤직을 주어로 하게 되면 컨트리 뮤직의 그 1/6 of 여기서는 이 주제들이니까 데이비 복수 어쨌든 그리고 시제는 현재고 근데 여기는 top 20 selections이니까 나타난다 여기 시제 현재니까 뭐 appear 하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접속사가 관계분사 소위 말하는 이제 부대 상황의 연속 동작으로 그냥 하면 돼. 그냥 그리고 그 정도 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자, 주제가 이런 건데 그런데 이 주제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approximately. proxim은 근접한 거니까 approximately 근접해서 대략 1/6 1/6면 이제 1이고 6쓰니까 6분의 1이지 뭐 중에서 top 20 셀렉션이니까 그러면 상위 그 20곡 그러니까 컨트리 뮤직의 1위부터 20까지 이제 이 중에서 한 6분의 1 정도에서는 이런 주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6분의 1 정도는 그 주제가 이제 일과 자유와 소위 이런 거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야 이제.
Country music is itself a commercial offshoot of the traditional song and instrumental music of the South. 자, 그 다음에, 자, 우선은 이제 컨트리 뮤직의 첫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주제를 얘기를 했고, 주된 주제가 뭔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컨트리 뮤직은 그 자체로 뭐냐면, 커머셜, 상업적인 오프 슈트라는 얘기니까, 오프라는 건 뭔가 분리된 거야. 슈트는 이제, 슈트라는 건 이제 이렇게 슈팅, 뿌리 같은 건데, 그 뿌리가 갈라져 나왔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전통 노래, traditional song, 그리고 또 instrumental music이니까, instrument는 악기니까, 그, 사우스, 미국 남부의 전통 노래와, 악기 뮤직, 그러니까, 악기로 하는 뮤직이니까 기악이라고 하지, 기악. 그러니까 미국 남부 지역의 전통적인 노래와 기악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얘기야. 여기서 파생된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크게 생각하면 남부하고 북부하고 지금도 사실 차이가 좀 생기겠지만 동부. 어떤 차이가 있어? 남부하고 북부하고 미국이 이제. 약간 북쪽이 그거 계절. 남북 어떻게 했어? 미국이 이제 전쟁을 했잖아. 그게 내전이란 말이야. 남북 전쟁 옛날에 했지 이제 링컨 때.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자 그러면 남부는 되게 어떤 지역이야? 남부는? 약간 자유. 동부가 카우보이. 아니 약간 이민자들 많이 사는 곳. 농업 지역이야. 남부는 주로 농업지대야. 그리고 북부는 주로 그러면 당연히 뭐야? 이제 공업지대. 그래서 이제 남북이 이제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쟁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을 시켜줬단 말이야. 그럼 뭐 링컨이 막 아주 막 인권 운동가 해가지고 막 그 노예 해방을 시켜줬겠어? 남북 전쟁을 하는데 북쪽이 이겨야 돼. 응? 그러면 남쪽의 주 핵심이 뭐야 이제 남쪽을 무너뜨리려면? 농업. 응? 논. 남부는 다 누가 핵심이야 이제 싸우는 애들도 다 이제 그 노예들이고 농사 짓는 애도 노예. 다 노예들이야. 전부 노예를 부려가지고 그 노예들이 이제 농사 지어주고 또 전쟁에도 나가 싸우고 한단 말이야.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노예를 해방시켜버리면 남부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요. 완전히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노예를 해방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전쟁은 당연히 이제 북부가 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어쨌든 남부는 이제 옛날 귀족 출신들이 많고 전통적인 영국의 귀족들이 와가지고 대농장을 이제 경영하면서 귀족처럼 그러면서 이제 노예들 흑인들을 부리고 이제 이게 그 남부 지역 특징이야. 자, 어쨌든 이 남부 지역의 전통적인 노래와 그 이제 기악으로부터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는 뭐냐면 그 흑인 음악 소울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이제. 옛날 노예들이 많이 살았던.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Formerly carried on in an oral tradition. 그리고 carried가 이제 또 이렇게 분사로 돼 있어. PP. 아까 앞에서는 능동으로 돼 있었지. 이제 appearing 얘는 능동으로 돼 있고 여기는 수동이지 이제 의미상으로. 어차피 분사는 똑같아 역할은. 그러면 oral tradition으로 그러니까 뭐야? oral tradition이니까 입으로. 구전으로 구전 전통으로 캐리 되었었다라는 얘기지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캐리돈 전승되었던 그 미국 남부의 전통 음악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래서 첫 문장은 주제를 얘기했고 두 번째 문장은 뭐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해 이제 컨트리 뮤직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 이제 기원 조상이지 조상 컨트리 뮤직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거 오프슈? 이거 파생 물이에요. 갈라져 나온 거 파생이 나온 거 오프가 분리된 거라고 슈트가 이제 싹이라고 영사예요. 커머셜 옵슛이니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싹이 이렇게 갈라져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from the start 처음부터 컨트리 뮤직은 뭐다? 컨트리 뮤직이라는 것은 이 출발점부터 뭐였냐면 eclectic이 아니고 eclectic mix였다는 얘기네. eclectic이라는 거는 절충한다는 뜻이야. 절충적인 혼합체였다는 얘기, 혼합체. 절충적으로 뭐와 뭐를 혼합한 거였다, 출발부터. 자, 그러면 혼합했다는 얘기니까 혼합체라는 게 뭐냐? 뭐 두 가지 이상을 같이 합쳤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 얘는 뭐를 포함했냐? 뭐를 포함하냐면은 네. 고대 브리티시 밸러드 발라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지. 아메리칸. 음? 맞아.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대 그 브리티시 옛날 그 영국의 그 발라드들 그리고 미국화된 해석이지. 미국화된 해석. 자, 이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면은 그 옛날 영국 발라드지. 그 영국 그 고대 발라드에 대한 미국식 해석. 응? 그리고 sacred songs니까 sacred는 그거는 스케어스야. 스케어스고 sacred라는 건 holy야, holy. 쉽게 얘기하면 신성함. 신성한 노래, 그러니까 신성 노래가 성가. 그리고 minstrel tunes, minstrel이라는 거는 그 음유 시인들의 그 가락, tunes, 곡조. 그 음유 시인은 뭔지 알지? 응? 알아 몰라. 음식 약간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어. 뭐 한마디로 뭐야? 쉽게 해서 약간 시를 즐기는. 백수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 짓고 시 읊어주고 얻어먹고 이제 이런 유유자적하면서 시 쓰고 그런 돌아다니는 백수. 시인. 자, 그래서 그 음유 시인들이 이제 만드는 그 가라 거기다가 early blues니까 초창기의 그 블루스 이제 그리고 songs of many songs니까 여러 종류의 노래들이 되겠어요. 여러 종류의 노래들인데 어떤 노래냐면은 이제 observe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사잖아. 또 괄호죠 이렇게 흡수된 거야. 어디로부터? 상업 대중음악 산업이지. 수년 동안 상업 대중음악 산업으로부터 이렇게 흡수된 여러 가지 종류의 또 음악들, 여기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모은 거라고 다 절충해가지고 혼합한 거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컨트리 뮤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부터 절충한 혼합물이었다. 이런 얘기지. 뭐뭐 혼합했다고? 이것저것. 그러니까 고대, 그러니까 이게 영국 사람들이니까 영국의 그 발라드에서부터 미국식으로 그거를 변형한 거에다가 또 성가, 찬송가, 그 다음에 음유 시인들의 노래, 그 다음에 또 블루스 초기 형태, 또 대중음악에서 또 일부 따온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 혼합했다. 혼합한 혼합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구전으로 전승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야. 전승된 거에서 나온 거야. 그 결과,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제 기원상으로 이게 이렇게 기원이 되다 보니까 그 결과 이런 혼합체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Over the 20th century, 그러면 이제 20세기에 걸쳐가지고 it has grown. 컨트리 뮤직이 이제 20세기 동안에 그런 성장을 했어. 그럼 성장했다. 그러면 이제 뭐로부터 뭘로 이제 그 성장을 했냐? 출발 지점 from이야. 무엇으로부터냐면 homegrown and heartfelt music. homegrown이니까 그러면 집에서 자라고 말 그대로야 이제. 그리고 heartfelt니까 마음에서 느끼는 거지. 마음에서 느끼는 그런 음악이야. 그러니까
홈그로운 분사, 이게 PP란 말이야. 분사 형태니까 역시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 자라났다는 얘기 이런 거 뭐라고 해 이제 그 국내에서 집에서 자라는 거 토착이라고 해 토착. 그래서 토착이면서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얘기지. 우러나는 그런 음악으로부터 출발해 이제 from. 그럼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성장하면 도착하는 곳이 나와야 되겠지. 그 도착 지점은 나중에 to가 돼. 근데 이제 입체 개념으로 하면은 into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제. 도착 지점. 그리고 expansing은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앞에 거를 다시 한번 분사로 이제 부연 설명한 거지. 분사. working class identity니까 노동계급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거지. 노동계급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이 토착적인 마음에서 우러난 음악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자들의 그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음악이라는 얘기지. 처음에는 그랬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 뭘로 성장을 했냐? 커머셜 뮤직, 상업음악으로 성장을 했다는 얘기지, 20세기에. 자, 그럼 상업음악은 또 뭐냐면은 또 뒤에서 또 역시 분사로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 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프로듀스, 제작이 된 거지. 상업음악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작된 거야. 뭐 하려고? 노동계층의 정체성에 호소하기 위해서지. 뭐이든 아니든 그 청자가 실제로 노동계층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런 얘기야. 그 컨트리 뮤직을 듣는 사람이 꼭 노동계층만 듣냐 이제 이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실제 듣는 사람이 노동계층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어쨌든 그 노동계층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이제 호소하기 위해 가지고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업음악으로 성장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무슨 음악이었다고 한마디로 노동요. 그 노동요가 그러니까 토착 음악이야, 토착 음악. 근데 거기서부터 뭐가 됐다고? 대중음악. 상업 음악이 된 거야, 상업적인 음악. 상업적인 음악이 됐다. 커머셜 뮤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얘기지. 20세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노동계급들이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기타 치면서 자 이런 거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는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뭐야 제작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든 음악이 됐다 이거야, 상업 음악이. 오케이. 자 그래서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 컨트리 뮤직이 그 그로운했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제 컨트리 뮤직의 그 발전,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변천, 변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The symbolic meaning of country music as the declared favorite music of New England educated upper class president George Bush is unmistakable. 자, 그래서 상징적인 그 의미, 그러니까 컨트리 뮤직이 갖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어. 그럼 무엇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냐? 무엇으로서냐면 선언이 되는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야. 선언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얘기야. 그럼 누구의 가장 중요한 음악이야? 뉴잉글랜드에서 교육받은 상류층, 뉴잉글랜드에서 교육받은 상류층 대통령 조지 부시의 선언된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야. 그러니까 이 조지 부시라는 대통령이 이제 미국 예전에 대통령이었단 말이야. 아버지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2번씩이나 이렇게 해먹었단 말이야. 이제 공화당에 독재 수준으로 해먹었는데,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뉴잉글랜드에 뉴잉글랜드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잉글랜드를 붙여서 뉴를 붙였으니까 미국 동부 지역에 이제 그 영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처음 그 말하자면 정착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뉴자를 붙인 거, 뉴 잉글랜드, 뭐 뉴욕 이런 거. 요크가 이제 영국에는 요크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뉴욕 이렇게 만든 거야. 뉴욕 이런 식으로 뉴 어쩌고 하면은 영국에 있는 이름 갖다 붙인 거라고. 자, 그럼 그 동부 지역에서 교육받은 이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은 전형적인 상류층이야. 미국의 그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제일 그 특권적인 그런 이제 학교 나오고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학교를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자, 그런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선언한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야.
형태는 이제 수동으로 돼 있고 의미는 그렇지 이제. 자, 이 컨트리 뮤직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unmistakable. 이거를 실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하다는 얘기지. 누가 이 상징적인 의미를 모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unmistakable. 모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왜 그러면 자기는 컨트리 뮤직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했겠냐 이거야. 그를 뭘로 이제 프리젠트 해주는 거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지. 그를 뭘로 제시를 해줘? 레귤러 아메리칸이 아니냐. 자기는 이렇게 아주 레귤러한, 아주 정규 미국, 나야말로 이 미국의 가장 그 정규적인 그 미국인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제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컨트리 뮤직을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레귤러 아메리칸들이라면 뭐라는 얘기야? 컨트리 뮤직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러냐? 미국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뭘 강조해? 와가지고 여기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었어? 영국에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아이 돈 많은 사람들이야. 퓨리탄이야, 퓨리탄. 퓨리탄인데 청교도들이라 청교도. 그럼 이제 청교도들이 뭐야 이제? 청교도는 들어봤지? 뭐야? 응? 청교도 혁명 이런 건 안 들어봤냐? 유럽에서 안 들어봤어? 들어봤는데 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중세 때에 그 유럽 지역에 있는 중세 때 종교적으로 뭐가 지배하고 있었어? 기독교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어. 기독교. 근데 그때 기독교는 뭐 했어? 사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거 뭐 했어? 중세 때 기독교는 다. 개신교 무슨 개신교야. 개신교는 이때는 있지도 않았어. 응? 교황청.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해 이제 카톨릭이지? 응? 가톨릭교야. 그래서 중세 때는 이제 고대 지나면서 고대 때는 뭐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이제 기독교가 생기고 나가지고 그게 중세 동안에는 내내 다 그 뭐냐면 이제 가톨릭교야 이제 구교야 구교. 근데 이게 지배를 이제 워낙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교황청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워낙 이제 어떻게 돼 종교인들이 이제 부패하게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뭐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권리증을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을 팔아 돈 주고 돈 주고 팔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부패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부패가 심하면 썩으면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종교를 개혁하자. 종교 개혁? 이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까 이제 미국에 아까 로사 박스 나왔잖아.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였어? 그 연설. I have a dream 한 사람이야. 마틴 루터 킹 이제.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어디서 따온 거야?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가 이 사람이야. 루터. 종교 개혁을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개혁안을 이제 딱 써가지고 이렇게 딱 벽보를 붙였어. 대자보를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게 됐어.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중세에서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그 시기가 이제 근대 시기가 되겠지. 근대. 그래서 종교, 경제, 정치 이런 거가 딱 분리가 되는 시기인 거야. 그래서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 근대라고. 그래서 이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생긴 게 뭐라고? 그게 개신교야. 개신교라고. 그리고 이제 카톨릭은 그대로 또 일본에 이제 남고 개신교가 그래서 그때 생긴 거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나눠지고 영국은 성공이라고 이제 성공이가 생겼어. 성공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지. 성공이 대학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뭐 파가 막 많이 나눠지고 나중에 생겼지만 자 그럼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어디로 왔냐? 자기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어. 종교의 명목상으로는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왔어 이제.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정착한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명목상으로 뭐냐면 아주 엄격한 도덕적인 거, 도덕을 내세워. 물론 이제 속으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 이런 걸 내세우고 그 다음에 뭘 내세우냐면 이제 뭐 일 열심히 하고 11조 잘 내라.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고 일요일날 와가지고 11조 잘 되고 그러면 천국 간다. 그래서 이때 개신교에서 다 강조한 건 뭐냐면 노동을 강조를 했어. 노동. 일을 열심히 해야지. 사실상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가 잘 되잖아.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원리하고 교회의 원리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 이렇게. 근로를 장려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걸. 이때는 일 안 했어. 그러니까 농노들이 일하고 일반인들은 일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썼고 이러지.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제 또 돈도 내고 자 이렇게 이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근로를 엄청나게 장려를 하면 열심히 일하는 거 엄격하게. 자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그걸 강조하잖아. 누구나 뭐 한다고?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평등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 어떻게 된다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응? 자 이게 미국의 이제 철학이야. 누구나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다 빌 게이츠 된다. 응? 이제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빌 게이츠는 뭐 아니지만 이제 뭐 구글 이제 러시아 출신이잖아. 등등 뭐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 그게 뭐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 미국인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걸 강조하니까 이게 이제 레귤러 아메리칸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미국인. 자 이런 모습을 이제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이걸 내세운 거지.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 있어. 서빈체험. 응? 나 보통 사람입니다. 응? 그건 누구더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 이제 저 보통 사람이에요. 저 보통 사람입니다.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아니 비슷한데 누구였지? 노태우. 아 맞아. 그래서 노태우가 내세웠던 게 뭐냐? 보통 사람 이거야. 그럼 실제 노태우는 보통 사람이야? 아니에요. 전두환한테 정권을 같이 혁명이 아니라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전두환이랑 친구하냐? 그래가지고 친구가 먼저 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 물려받아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상징적 의미도보다 이 보통 사람이다 자기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실제 조지 부시가 보통 사람이야? 아니요. 미국의 잘 살았어요. 상류층 중에서도 최고 상류층이란 말이야. 자, 그럼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냐. 자, 그래서 컨트리 뮤직에 여러 가지 관련 연관된 얘기를 했는데, 자, 컨트리 뮤직이 보통의 주제, 기원, 그리고 상징하는 바, 이걸 얘기했지. 컨트리 뮤직이라는 게 주제가 뭐고, 주제가 뭐였어? 아까 일 이런 거 했지. 일과 자유.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바가 이걸 상징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이거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통사 일 열심히 하고. 상징이 보통 사람이에요. 컨트리 뮤직이 상징하는 바가 말하자면은 보통 미국인들의 정신적인 어떤 걸 상징하는 거니까. 일과 자유, 이런 거, 열심히 일하고, 아까 처음에 나왔잖아, 주제. work. 그 다음에 이제 자유, freedom, 이런 거. 자유롭게, 자유를 구가하는 거.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우리는 데디아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야. 뭘 이해해야 되냐? 비즈니스. 이게 이제, 비지를 그대로 쓴 다음에 니스를 썼어. 그러니까 이게, I로 안 썼지. 바쁨이야, 바쁨. 이거가 이제 바쁨이 이제 뭘로 바꿔? I로 바뀌면은, 이게
이게 사업이 된 거야, 사업. 네. 여기서 나온 말이야,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뭐 했다고 그런 거야? 바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아니고 원래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바빠서 안 바빴어? 안 받고. 안 바빴어, 이제. 이렇게 이제 낮에도 자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이제. 지금은 바빠 안 바빠? 바빠요. 아니, 지금도 이제 바쁘지 않나요? 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그냥 옛날처럼 그냥 단순 농사를 지으면은 겨울이나 이런 건 할 일이 없고 이제 지금 바쁠 때지 이제 막 모내기 해야 되고 뭐 저기 바쁠 때 엄청 바쁘고 안 바쁠 때는 안 바빠. 근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대신에 부지런. 뭐가 부지런해? 돈이 많아요. 논이 많아야 돼. 논이 엄청 많아가지고 드론 띄워서 이제 농약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야 돼. 그럼 드론도 몇 천만 원에 이렇게 부자여야 되니까. 헬리콥터. 옛날에 헬리콥터였지. 지금은 그냥 드론으로 이렇게 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너무 오래 걸려. 안 그러면은 못 살아 이게. 바쁘게 해도 못 살아. 바빠도.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비지 바쁨이라는 것이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인 거는 아니야. 부분부정이지. 자, 이게 반드시 does equal productivity. 자, 뭐가 아니냐? 바쁜 것이 equal이 동사로 쓰였지. productivity는 목적어야. 목적이 아니고 그냥 보어로 봐야 되겠네. equal을 자동사로 보고. does는 business does 이게 더 이게 괄호를 잘못 쳤구나. 이렇게 쳐야 돼. 그래서 부정이니까 not necessary를 신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부정문 만드느라고 얘는 들어간 거지. 부정문 만들려고 이렇게 not necessary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does not equal이니까 equal 동사를 부정한 거야. 부정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equal이 이다기 때문에 말하자면 쉽게 하면 이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 productivity는 생산성이 되겠어. 그래서 이 바쁨 equal 생산성 이거는 반드시 그런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얘기인 거지. 바쁘다라는 게 항상 생산성하고 이퀄 되는 거는 아니야. 이런 얘기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바쁘다고 생산성이 많냐 이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한다? 이해는 하고 있다 이거야. 자, 그리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조건 바쁜다고 해서 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무조건 바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must라고 했잖아. 그럼 주제는 나왔어 안 나왔어 이제? 나왔어. 그럼 이렇게 주제 물어보는 거면 끝났어. 이렇게 한 문장만 해석하면 끝이야. 인생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그거를 정해놓고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prioritize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What do we put at the top of our list?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목록에서 탑에다가 놓는 거지 이제 맨 꼭대기에다가 놓는 거. 자, 이것이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what 절이되기 때문에 주어지. 이렇게 이것이 그러면 절이니까 단수지. 결정해준다 이거야. 뭘 결정해주냐? 타동사니까 how야를 결정해줬대 얘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쓰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각각의 매일매일로부터 얻어내는지. 두 가지지. 이렇게 how절이 두 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절절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 목록에서 맨 꼭대기에다가 우리가 배치하는 거 그게 결정 지어줘. 우리가 우리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결정짓고 그리고 매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하루하루에서 얻어내는지 이거를 결정 지어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맨 위에 뭘 놓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자, 그런데 the truth is 그럼 실제는 어떠냐 이거야. 실제는
우리들 대부분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대부분은 unconscious,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뭐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쓰고, 내가 시간을 진짜로 어떻게 쓰고 있지? 이거를 의식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란 얘기야. 실제로는 대부분이란 얘기야. 이걸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prioritize, 이제 아까처럼 절 나온 다음에 이제 컴마 분사면은 이거는 그냥 그 부대 상황 연속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돼. 그래서 어떤 것들을 prioritize, 우선순위로 두고 있냐면은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자, 이렇게 윗세이가 400절이니까 that don't really matter.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truth란 얘기야. truth. 그러니까 truth.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 할 때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 어디다가 놔야 돼? 목록에서. 나중에 놔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실제로 그래,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육이 중요해. 교육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야.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뭐야, 이제 좀 여분의 시간이 있으면은 그거를 뭐 한다는 얘기야? 웨이스트 한다는 얘기야. 뭐 하는 데다 낭비하냐? TV를 보거나 컴플레인 시간 불편하다거나 이게 다 이제 ing가 오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쭉 뭐 하면서 하니까 이제 과거지역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TV 보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을 잠자면서 away 이렇게 보내버려. 자,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선순위에서 뭐라는 얘기야? 뭐 한 거에 얘야, 이게 다. TV 보고 불평하고 잠자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은 이거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야. 많이 쓰는다. 여분의 뭔가 미리 이제 잉여의 여분의 이런 거지. 여분으로 있다가 필요하면 써먹는 거. 그게 엑스트라 배우잖아. 레귤러 할 때는 이제 안 써먹고 있다가. 자, 그리고 우리 mindlessly니까 마인드가 없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생각 없이 뭐 하냐면 스크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괜히 들어가가지고 페이스북 괜히 들어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유튜브에서 어떻게 되냐 스크롤 스루 소셜 미디어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스크롤 해. 그러면서 뭐해? 여러 시간을 보내. 역시 뭐 하면서니까 또 이제 분사지. 뭐 하면서 여러 시간을 보내냐? Talking on the phone. 그러니까 스크롤하고 또 전화로 전화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 자, 그리고 우리는 또 make use of는 사용한다는 얘기야. 근데 good use 하니까 사용하지. 자,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어떤 시간? to 도착이고 from은 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직장에 가고 오고 이게 이제 출퇴근이지. 그러면 출퇴근하는 그 여행 시간이지. 여행하는데 우리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뭐 출퇴근 시간까지 잘 사용하면 뭐 그 시간에 뭐 일 준비하라고 좀 약간 비현실적인 일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비현실적이지. 피곤해 죽겠는데 자야지. 노래 듣고 있어요. 그 출퇴근하면서 영어 듣기 하는 사람.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 이게 항상 그런 거가 아니고 해야 될 때는 하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서울에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출근하기 전에 뭐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전화 영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전화 영어 하는 타임을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원어민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 영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아침부터 아침에 해야지 잘 되지. 원어민들 새벽에 그래야지 잘 되지.
그리고 낮에 하기는 애매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많이 해. 아침 시간대에 이렇게 전화 영어를. 밤에는 이제 일 끝나면 또 한 잔 더 해야 되고 뭐하고 바쁘잖아. 그때 공부하기에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야 이제. 근데 이제 정해졌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학생 시절 때는 어떻게 됐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학생이 뭐 왔다 가는 시간, 좀 쉬자 이렇게 해줘. 학생이야? 공부해야지. 학생 때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단어도 외우고 이제 이래야지 되는 거지. 나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단어 다 외웠어. 단어는 그 시간에 다 외웠어. 와, 서울대가 자, 이제 이것도 이해를 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들어가가지고 학생이 거기서 이렇게 스크롤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리고 we do so much in a day. 자, 우리는 하루에 so much니까 엄청 많은 거를 한다는 얘기야. 하지만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원더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 우리 모든 시간이 어디로 갔지? 오늘 하루 대체 내가 뭐 했냐? 시간 다 어디로 갔어? 한 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 모든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궁금해한다는 얘기야. 이것저것 한 거는 같은데. 자, once we get honest about.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once 일단 뭐 한다면 이런 얘기지. 자, 우리가 일단 정직해진다면 그런 얘기야. honest해져. 뭐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직해진다면 그런 얘기야. 여기에 대해 가지고 honest해진다면.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제 뭐 하게 될 수 있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뭐 해야 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솔직해져야 돼. 내가 적어봐야 돼. 솔직해지는 방법은 뭐겠어? 내가 남한테 털어놓는다고 뭐 이렇게 되겠냐고? 스스로 계획이지, 계획. 쓰는 거야, 쓰는 거. 계획표를 써보면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서야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직해져야지. 그래야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 우리한테 뭐가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시간을 이제 take back. 주거나 낭비했던 시간을 내 take back인가 돌려받는 거지. 돌려받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 그때서야. 이렇게 우선순위도 정하고, 또 뭐 한다고? 시간도 가져온다. 되찾는 거지. 되찾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prioritize하고 얘는 이제 to에 걸리는 거지. begin to 이렇게 우선순위 정하고 되찾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주제는 어디에 쓰인지 여기 마지막에 정리 돼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정직하게 인식을 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예전에 놓쳤던 잃었던 시간을 이제 되찾게 될 것이다. 이게 주제가 되겠지 이제. 그래서 내용은 뭐 사실은 뭐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한 내용인 거지. 꼭 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별점은 몇 개 이제? 3개다. 얘도 그렇게 뭐 내용이 뭐 나쁜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바쁘게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게 첫 문장에 사실 이제 주제 나왔다고 했지.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거 설명 많이 해줬어.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번 정직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런 뜻이 되겠고. 자, 3개 반이나 어떻게 보면 한 4개 정도 될 수 있겠다고 봐도 되겠다. 4개. 그 다음에 the term genius can be traced back to the Latin word ingenium이야. 자, 이 genius라는 이 용어, 천재라는 이 용어는 트레이스하면 거슬러 가는 거죠. 흔적 따라서 거슬러 가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도착하는 곳이 나오겠지. 가다 보면은 이제 to가 도착 지점이야. 라틴어 인게니움이라는 단어로 거슬러 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영어로는 이제 요즘 이제 지니어스인데 원래 이제 라틴어에 인게니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게니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풀어서 설명하면 natural born talent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타고난 재능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이제 아니라는 뜻이고 게니움 할 때 겐이라는 게 뭐야? 이제 generate 할 때 이게 생성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생성되어 있는 이움이라는 건 것 이런 뜻이야. 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에 원래부터 그 안에 내재해 있던 거란 얘기지. 타고난 어떤 것, 재능 이런 뜻이라는 거지. 인게니움. 자, 그런데 이 재능의 에센스, 본질, 핵심, 정수, 이 재능의 핵심은 어떻게 되냐? 이제 see as 뭐로 간주한다. 무진장 나오는 거 이제 수동이 됐지. 이 재능의 핵심은 뭘로 간주되냐면 오리지널 프로덕티브 타입이야. 그러면 이제 타고난 재능이라고 했는데 이 타고난 재능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창의적인 생산성이라는 얘기지. 독창적인 생산성이지. 독창적 생산성이 바로 이 재능의 핵심이라는 얘기야. 독창적인 기원이 되는 거란 얘기니까 뭔가의 그 독창적인 거, 독창적인 생산성이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것은 employee, 채용한다는 얘기지. 뭐를 채용하는 거냐면 자신감 있는 직관을 이용하는 거란 얘기야. 뭐 하기 위해서? 창의성의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지. 창의성의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 뭘 이용해? 자신감 있는 직관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 독창적인 창의성이라는 거가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된 키워드가 있는 거냐면 직관이야. 직관. 아주 자신감에 찬 대담한 그런 직관을 이용하는 거다. 자, 그래서 쭉 이제 그 연결되는 걸 보면은, 자, 재능의 본질은 뭐냐? 독창적인 생산성. 그러면 독창적으로 뭔가 생산하려면은 뭐를 써먹냐? 뭘 써먹는다고? 직관을 써먹는 거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 탤런트가 뭐 핵심이 뭐라고? 생산성이야? 근데 독창적인 생산을 하는데 그럼 뭘 이용해? 직관을 이용해. 이렇게 지금 넘어오고 있어 이제. The person who has genius.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뛰어난 창의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창의적인 그 독창성이라고 했으니까, 독창적인 그 생산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천재성, 다시 말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이런 사람이 지니어스라고 알려져 있다는 얘기. 그럼 앞에서 지니어스는 그냥 성질을 말한 거야. 아직 사람은 아니었지. 근데 이번에는 뭐냐, 이제 person이니까 지니어스라고 한다. 이번에는 뭐냐면 천재지, 천재. 그래서 그 사람도 나타낸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니어스가 천재성, 그 다음에 천재 이렇게 이런 얘기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 지니어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천재성이 뭔가는 설명했고, 그 다음에 천재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it was not until the Renaissance 때시니까 it is that 강조구문으로 돼 있지 이제. not until 이거를 강조한 거지 이제. not until. 이때까지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때부터 됐다는 얘기야. 이때까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이제 자, 르네상스가 이제 이때가 르네상스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까지는 뭐라고? 아니란 얘기야. 그럼 뭐 언제란 얘기?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얘기 이때 이렇게.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얘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니야. not until 그런 얘기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뭐냐면 단지 이때가 되어서야 했다니까 only when 이렇게도 되고 이때부터 그렇게 되면 only after 이렇게도 바뀌어진다는 뜻이야. 의미상으로. 왜? 이때까지는 아니었다는 얘기는 뭐 이때부터잖아. 그러니까 only after 그리고 only when 뭐 이렇게 내용상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럼 르네상스 때까지는 아니란 얘기야. 르네상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근대 뭐 종교개혁 일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게 일어난 시기가 전부 다 뭐냐면 근대 10초, 15, 16세기 이때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란 말이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온 시기야. 그럼 이때까지는 아니야. 그럼 이때가 되어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자, 이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시작됐어. 뭐 하기 시작했냐? 묘사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describe. 그럼 describe 뭐를 뭐라고 묘사하냐? describe A, S, B 이렇게 되겠지? 자, 이때가 돼서야 예술적인 창의적인 잠재성 또는 그 영감의 원천. 자, 이거를 뭐라고 이제 불렀다는 얘기가 이때가 돼가지고 이거를 genius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가 돼서 예술적인 창의적인 원천이라든지 잠재력 또는 그 영감의 어떤 원천 이거를 genius다. 천재성 이거는 아직 사람은 아니지. 천재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천재성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있었던 거라고 용어 자체는 르네상스 이후. 에이 무슨 이유야. 아그 전부터. 아 예전부터. 라틴어야 라틴어. 그러니까 고대 때부터 있었던 용어야. 근데 고대 때는 어떤 의미였다고? 그냥 타고난 재능. 타고난 재능이었다라는 얘기야. 타고난 재능 고대 때는.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가 되면서 뭐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됐다고? 천재성이라는 게 사람들 뛰어난 차기력으로 자기 사람. 창의적 잠재력. 잠재력이나 영감의 영감의 원천. 자 이런 의미로 바뀌었지. 타고난 거가 아니지. 타고난 재능이 아니지. 어떤 예술적인 창의적인 원천이야. 예술적인 창의적인 원천.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게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런 성질, 이런 창의적인 성질, 그리고 그런 영감의 원천 이거를 천재성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천재성이라는 용어가 바뀌게 됐다. 이 얘기야. 이해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거 별 5개짜리야. 자 이렇게 차이가 이제 이 시기의 특징이 이거야. 이 천재성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다고. 네. 타고난 재능 아니야. 자, the key significance for invention. 자, 그래서 뭔가 그 invention 발명을 위한 그 핵심적인 그 중요성. significance는 지난번에 역시 중요한 그 지문에서 나왔었지. 통계적인 유의미성 할 때. 그때 이제 이게 significance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통계적으로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거는 그냥 신뢰도를 의미하는 거란 얘기고 중요한 거는 해석에 달려있다. 그렇게 해서 얘기했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핵심적인 그 중요성이야. significance는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의미가 중요성이기 때문에 발명을 위한 중요성 그게 뭐냐면은 so-called genius 소위 천재는 뭐 한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라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소위 천재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라는 거야. 어떤 아이디어냐? 꾸며주는 거가 중요하겠지. 자, 어떤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어느 누구도 이전에 하지 않았다. 누구도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거지. 그전에는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는 거지. 아무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이렇게 되지? 현재 완료니까 지금까지야. 지금까지는 그전에 아무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소위 천재는 발전시킨다라는 거야. 천재라는 사람들은 자 이런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어떤 발명을 위한 핵심적인 그 의의라는 게 이거야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라는 것이야. 그리고 in the word 임마누엘 칸트 이제 칸트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있지. 네. 이 칸트라는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을 인용한 거지.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이 사람의 말은 또 뭐냐면 천재는 자 그럼 칸트가 뭐라고 했냐? 천재는 consider 돼야 된다. 간주되어야 돼. 돼야 돼. 정반대. 정반대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야.
뭐의 정반대로? 모방. Spirit of imitation.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정신이지. 모방 정신의 반대. 정반대로 간주되어야 된다. 대리가 바로 명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명사. 정반대 이렇게 이럴 때는 정반대라고 하지. 여기서는 바로 무엇 이런 얘기야 이제. 그러니까 정반대, 딱 반대로 간주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창의성이라는 게 가지는 그 핵심적인 의미가 뭐라? 두 가지란 얘기,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이제 핵심적인 의미는 뭐라고? 천재는 뭐 한다고? 생각을 발전. 아무도 못했던 생각을 해내는 사람이야. 어? 네. 지금까지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생각을 뭔가 해내는. 그러니까 그게 뭐야? 독창적인 거지. 응? 독창적인 거. 응? 독창적인 거잖아. 그리고 이거를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어 이제? 모방의 반대. 모방의 반대말이다. 어? 모방 정신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방하는 건 뭐 하는 거야? 모방이라는 거. 베끼는 거.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뭔가. 있어야 돼요. 모방을 하려면 전제가 뭐냐면 다른 거가 있어야지 그거를 베껴. 그죠? 그럼 모방의 정반대는 뭐 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창조. 창조지 창조.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없었던 거를. 그렇게 이제 칸트가 말했다. 그래.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드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해 이게. 발명이라고 하잖아. 발명. 그래서 이 천재성이라는 게 이 발명에 대해서 갖는 핵심적인 의의가 바로 이거란 얘기야. 그래서 천재성을 뭐하고 연관시킨 거야? 발명 개념하고 연관시킨 거야. 그러니까 발명이라는 게 없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만들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 천재성이라는 그 개념이 발명에 대해서 갖는 핵심적인 의의는 바로 아무도 못했던 생각을 해내고 모방의 정반대에 해당하는 거 바로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발명을 한다는 얘기지. 자, 이 말이 이런 뜻이다라는 걸 알아내면 되겠어. 그래서 창의력이 그 발명에 대해서 가는 여기 번역이 좀 이 부분이 빠졌단 말이야. 창의력의 핵심적인 의의는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돼야 돼. 창의력이 뭐야? 창의력이 발명을 발명의 핵심적인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천재성이 발명에 대해 갖는 핵심적인 의의는 이렇게 번역해줘야 돼. 천재성이라는 것이 발명에 대해서 갖는 중요성이지. 의의. 발명에 대해 갖는 중요성이야. 핵심적인 의의. 발명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누구의 그 핵심적인 의의냐? 천재성이야. 지금 천재성 여기 있잖아. 이 천재성이 발명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거고 또 칸트의 말에 따르면 바로 모방 정신의 정반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점이다 라는 거야. 여기 이해됐냐? 네. 여기 번역 이거 붙여서 이해돼. 천재성이 뭐 발명에 대해 발명에 대해 갖는 핵심적 의의, 핵심적 중요성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번역이 어려우니까 이 번역이 이렇게 잘못된 거야. 자, 그래서 이 천재성이라는 게 발명에 대해서 이런 중요성을 갖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칸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칸트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칸트는 established that. 자, 이렇게 뭔가를 확립했어. 칸트가 확고하게 말했다는 얘기야. 뭐를? 천재는 indicate 과학적으로 뭔가를 과학적으로 나타낼 수 없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란 얘기야. 과학적으로 뭐를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프로덕트 결과물을 야기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천재는 보여줄 수가 없다고 했어 아예. 그러니까 천재는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야. 지금 다 보면 이렇게 옛날부터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네. 그 과학적으로 보여줬어? 아니에요. 아니야. 아인슈타인은 뭐랬어 이제 시간이 상대적이다 해도 그래 휘어져 있다. 이 우주가 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냈지. 근데 증명했어 자기가? 자기가 증명하지 않았어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칸트가 이제 천재는 자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이 천재성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어쩌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 이거를 보여줄 수는 없는 거란 얘기야. 자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not a 그런 법비가 나오지. 그 뭐 한다는 얘기야. 그거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규칙을 주는 사람이란 얘기야. 규칙을 무엇으로서 주냐? 무엇으로서? 자연적. 자연으로서 준다는 얘기. 자연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자연스러운 어떤 것으로서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리를 제시. 그렇지. 그 규칙을 주는 사람이야. 규칙을 주는 사람. 규칙을 그래서 천재란 이렇게 규칙을 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규칙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뉴턴이 이제 그러면 만물에는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자 규칙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내가지고 그 규칙을 이제 부여한 거지. 그런 거지. 그거를 자기가 증명한 거는 아니지. 과학적으로 뭘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어쩌고 증명한 건 아니다 이거. 그리고 지구와 태양 주위를 뭐 갈릴레오가 얘기할 때라든지 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제 예를 들면 뭐 행성 발견할 때도 이제 그런 규칙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천왕성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해서 해왕성인가 천왕성인가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하게 됐어. 원래 발견 못했는데 태양계 그 규칙을 따라서 이제 해왕성이지. 해왕성 규칙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지 맞아. 그 밖에 뭔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끌어당기는 애가 있어야지 이 룰이 맞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럼 분명 더 있어. 분명 더 있을 거야. 야, 잘 좀 찾아봐.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어떻게 됐어? 나왔어. 그래서 그러니까 증명해서 나와서 규칙을 만든 게 아니고 규칙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였죠. 자, 그래서 천재는 이렇게 규칙을 부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칸트가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야.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인디케이트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 헨스는 뭐라고? therefore야. therefore 또는 thus 이런 말이야. thus. 따라서 where an author owes a product to his genius. 자, 어떤 곳이냐면 어떤 저자가 O 하면 빚진다는 얘기야. O, A, 이제 to be. 누구에게 빚지는 이제 근원, 도착 지점이 있겠지. 그의 그 천재성에 그 빚을 지고 있는 곳에서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자기의 그 천재성에 빚을 지고 있어. 그 얘기는 그 작가는 그 천재성 덕분에 이제 뭐 글을 잘 썼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런 곳에서 그는 그 자신은 모른다는 얘기야. 이럴 때에는 뭘 모르냐? 어떻게 해서 그가 그 아이디어를 자기가 만들어내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 작가나 막 엄청 노력형 작가 아니야? 어떤 작가라고? 천재적인 작가야. 천재적. 그러면은 이 천재적인 작가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이 글로 이렇게 써내긴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컨셉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몰라. 응? 천재적인 작가는. 자, 이렇게 컨시브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를 컨시브는 이렇게 테이크한다는 뜻인데 그는 함께 테이크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안해낸다거나 여기 이거는 뭐 해석은 잘 됐어. 이거 품는다는 뜻이야. 뭔가를 뭐냐 컨시브가 뭐냐면 이렇게 뭔가를 고안하다 없던 거를 생각해내는 거야. 고안하는 거고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거고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이거 사람한테 적용하면 뭐가 돼?
아이디어, 아이디어 말고 사람 컨셉, 없던 걸 만든다니까 사람이. 어떤 거 만들고, 여자가 임신? 어, 잉태하다. 자, 이런 뜻이야. 없던 거 만든 거지. 그래서 컨셉션 그게 임신, 잉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서 내가 내 걸로 이렇게 없던 거 만든 거라. 없던 거. 그게 컨셉이라고. 없던 거. 모방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야. 또 no니까 또 부정이지? 이거 모른다고 그랬고. 또 nor is it in his power. 그의 힘에 있지도 않다는 얘기지. 뭐가? invent, 발명하는 거. invent the like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로. 야, 그럼 너 이런 거 다시 한번 또 하나 써봐. 이거하고 비슷한 거. 그러면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at pleasure니까 이거는 자기 즐겁게라는 얘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거 비슷한 거를 발명할 능력이 그의 힘에 있지도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또 써보라고 하면 못 써. 자, 또는 methodically, 방법론적으로 그런 얘기, 방법론적으로. 그러니까 유사한 거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지도 않다는 얘기. at pleasure는 자기 맘대로란 뜻이고, methodically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란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어떤 방법을 써서 비슷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막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막 어떤 작품을 막 천재적으로 써냈는데, 야, 너 그런 식으로 또 하나 써봐. 아무 때나, 야, 이번에도 또 하나 써. 이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communicate the same. 그리고 똑같은 거를 남들한테 이렇게 communicate, 전달하는 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남들한테. In such precept as, 야, 어떤 식으로 남들한테 전달하냐면, 이제 such니까 as,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겠지. 이런 그 precept로 as would put them in a position to produce similar products. 그러니까 이제 남들한테 전달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남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떤 입장에다가 가져다 놓는 거야. 그럼 주어가 없지? 뭐가 주어야? as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이거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얘는 뭐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해. 위치를 안 쓰고 as를 쓴 이유는 앞에 search 때문에 search하고 상응을 하려면 s가 돼야 되지. 그래서 얘가 이제 유사 관계대명사. 원래는 이제 s는 접속사인데 이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슷한 어떤 제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장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프리셉트로 남들한테 전달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야. 프리셉트라는 건 무슨 지침 같은 거가 돼서 이것도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자, 이거는 그러니까 단어로 이거는 이거는 뭐 잘 됐어. 지침. 자, 그런 어떤 지침. 그러니까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작가 누구를 예를 들어? 뭐 그런 사람 있어? 자, 이번 작가. 자, 어떤 작가가 이제 자, 천재적인 작품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야, 어떻게 해서 너 이 생각 어떻게 하게 됐어? 그럼 일단 뭐라고? 그거를 모르고 첫 번째 이거야. 몰라. 자, 그 다음에는 아무 때나 at pleasure니까 아무 때나 거기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더 like 똑같은 거 유사한 거를 발명할 수 있는 힘이 있지도 않다. 나중에 이게 두 번째야. 자, 그 다음에 and니까 뭐야? 또 세 번째로는 이번에는 뭐냐면 남들한테 당신도 나 같은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하고 유사한 이런 그 제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그 사람들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어떤 지침이지. 이제 글 쓸 때 막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런 지침으로 남들한테 커뮤니케이트 전달해 줄 수도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한 거야. 이렇게 이제 따라서 뭔가 어떤 작가가 천재성 덕분에 작품을 썼다고 하면은 1, 2, 3 이 세 가지는 할 수가
없는 거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유명 그 작가 중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 뭐 한때 뭔가 유명한 작품으로 이제 심지어는 드라마 작가 중에도 한 번 대박 냈는데 대박 그 다음에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막 대박 못 이상한 그런 작가 있지 이제. 어? 작가야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 편집.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천재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 자 원래 개념은 뭐였다고? 라틴어에서부터 있었으니까 고대부터 있었던 거야. 이제 그때는 타고난 재능이었는데, 근데 이 개념이 바뀐 게 언제라고?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이제 개인의 창의성이 강조된 거야. 그럼 중세 때까지는 개인은 뭐라고 그랬어? 중세는 무슨 시대라고 했어? 이제 암흑 시대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사용할 수 없는 시대야 이제. 근데 이제 이성이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그쪽에 눈 뜬다기보다도 아무튼 중요시 여겨지고 개인주의 이게 이제 시작되는 때가 이제 그 근대 르네상스 시대니까 이때부터 이 천재성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응?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리고 천재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이제 핵심은 뭐라고? 독창성이고 또 뭐라고? 또 인투이션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어. 인투이션, 직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못 한다고. 그래서 천재성, 독창성, 직관 이게 그 세 키워드라고.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부터 그랬다라는 거. 그거를 쭉 설명해 준 말이야. 그치? 4개 반이다. 4개 반이요? 5개 하고요. 5개까지 해야 되네. 야, 내가 이게 잘 읽어야지 이거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한번 읽어가지고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많이 줘? 주말에 한 개 더 하고 오늘 끝내요. 끝낼까? 네. 그러자.